주담대 지금 폭증하고 있죠. 그런데도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신땡 본 이분은 솔직히 이분은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죠. 예전에 백분 토론 때도 굉장히 그 여당 쪽에서 나와서 막 지적하시던 그분이죠. 근데 뭐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의 부채 비율은 LTV 50% 선에서 잘 관리돼서 금리가 소폭 인상돼도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 여기도 뭐라 그래요? 공급축소 얘기하려면 좀 데이터라도 좀 들고 와서 얘기하든가. 왜 언론에서 데이터를 갖다 주는 데가 없냐? 21년 줄은 거 말고 그 전에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는 왜 데이터 안 갖고 왔냐? 실물 경기와 고용시장이 최악인 현 상황에서 유동성 축소한다는 거는 뭐 산소 마스크를 뗀다. 근데 지금 이거 1월에 나왔던 얘기예요. 채 1년도 안 지났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산소 마스크 개소리라고 그랬죠.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성 축소는 진통제 투여량을 줄이는 거다. 왜? 진통제는 마약으로 만들어요. 보통 많이. 역사를 보시면 예전에 뭐 중국에서 진통제로 사용한 게 양귀비 뭐 이런 거고 지금도 뭐 관련해가지고 뭐 프로포폴 이런 거 맞으러 다니시는 분들 많죠. 마약이에요. 계속 맞으면 중독돼요. 그러니까 줄여야 되죠. 근데 실물 경기와 고용시장이 최악인 현 상황에서 유동성 축소라고 하는데 아직 아프니까 진통제를 줄이면 안 된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말기암 환자의 산소 마스크예요. 유동성은 마약이에요. 많으면 중독돼요. 여기는 뭐 평소 때 호도하시는 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 이야기를 한 거겠죠, 이분은.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건설 마피아들이 만든 조직에서 뭔 얘기를 하겠냐. 그러면은 이분이 말씀하신 거 봅시다. 이분도 뭐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오류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채 비율이 대략 LTV 50% 선에서 관리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금리가 소폭 인상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오류가 있죠. 자, 지금 상황 봤을 때 금리 소폭 인상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올리기 시작하면 급격히 올린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드러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중 무역 전쟁이니 혹은 코로나니 이걸로 낮춰놨는데 그 전 상황을 봤어야 되죠. 그 전 상황이 금리를 올리다가 위기를 맞이해서 서서히 떨구는 상황이 아니라 금리를 올리는 초입에 갑자기 문제 터져가지고 떨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경제 조금 안 좋아진 거 감안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려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릴 것을 이렇게 급격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거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때 못 올려서 인플레이션까지 터졌기 때문에 더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LTV 50%로 끝났냐? 자, 주담대 중 신용대출 동시에 빌린 비중이 43.9%다. 주담대로 부족해서 신용대출 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끌. 올해 1분기에 집 산 사람들 중에서 반 정도는 영끌이다. 이 사람들 금리 오르면 제대로 버틸 수 있을 것 같냐? 근데 무슨 LTV 50% 선에서 관리가 돼요? 계속 받는 사람들 이랬는데 10명 중 4명씩은 계속 주담대에다 신용대출 껴서 사고 있었다. 집값 계속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투기꾼들끼리 싸우다가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승자 독식하고 나머지를 다 뒤지든 말든 알 바 아니다. 투자는 자기 몫이니까.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다르죠. 왜? 실수요들이 물리기 때문에. 투기꾼들끼리 뒤지든 말든 알 바 아니면 주식 얘기는 왜 해요? 코인 얘기는 왜 해요? 지금 부동산 때문에 주식 코인까지 문외한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식 코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부동산 이야기만 해도 돼. 물론 경제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되니까 뭐 이야기할 정도는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왜 하냐. 물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도 지금 다 물려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초보들 다 개피해봤지. 똑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다만 길게 나오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죠. 오늘 정책 시행되면 내일부터 당장 떨어져요. 이런 게 어딨어요. 그 정도 정책 되려면은 주택거래금지법, 그 다음에 주택몰수법, 진짜 공산주의처럼 그 정도는 나와야지 내일부터 떨어지는 거고 그것도 지표로 나오려면 한 달은 넘게 걸린다. 부동산 지표는 똑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중채무자가 엄청나게 많다. 영끌이 많다는 거죠. 무슨 50% 선에 관리가 됐냐. 자, 그런데 금리가 매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한국 금리가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나마 최근에 원달러 환율 조금 떨어졌죠. 왜 떨어졌겠어요? 금리 이렇게 올려서 잡는 거예요. 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 빨리 올려가지고 원화 가치 하락을 막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긴축 속도다. 자, 어느 정도냐? 기준금리 올린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안 올렸죠. 기준금리 안 올렸는데 시중금리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다. 문제는 저렇게 빨리 올라가는 시중금리가 앞으로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원달러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지만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금 이탈을 계속 막기 위해서는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2015년에 미국은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떨구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11월부터. 왜? 너무 떨궈가지고
문제가 커지니까. 그래서 올리고 있는데 이번 정부도 잘못했어요. 더 올렸어야 돼. 왜냐면 미국 계속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차례밖에 안 올렸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정부보다는 한국은행 탓이 크고, 그러니까 문제들 다 터지고 지금 자산거품 엄청 생겼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잠깐 코로나 때 돈 풀었다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다. 물론 영향이 크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유가만 봐도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수입국이고. 그런데 금리는 빨리 올렸으면 피해는 더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올리니까 지금 미친듯이 올리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처음으로 0.8%포인트에 도달했다. 왜? 이거 늘려야지 외국인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금융채 금리가 오르고, 금융채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가 오른다. 자, 그래서 주담대가 벌써 5%의 육박입니다. 아직 4.67%예요. 그래서 7월에 30년 만기로 3억을 빌리면 원리금 132만원 내야 했는데, 같은 조건으로 대출 받아도 지금 152만원이다. 작년 대비 한 20만원 정도 늘어난 거죠. 요것도 금리를 최저로 잡은 겁니다. 최저로. 근데 원리금 186만원이요. 3억 빌렸는데 186만원입니다. 지금 3억 빌려가지고 집 살 수 있어요? 수도권은 힘들죠. 3억 빌려가지고 집 산다. 자기 돈 한 4억 모아가지고. 그래봤자 저기 서울에서 괜찮은 동네는 거의 불가능이고, 집값 낮은 동네에 가서 작은 평형대 사는 거죠. 그런데 나가는 돈이 많으면은 150에서 190 정도 나간다. 그러면은 평균 얼마 벌어요? 한 사람이.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집을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 늘어나는 거고, 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살 수가 없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문제는 그때 3억 빌리는 거랑 지금 3억 빌리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때 3억 빌렸을 때는 살 수 있는 집도 지금은 3억이면 더 안 좋은 집을 사야 돼요. 그런데 내야 될 돈은 더 많아. 누가 사겠냐? 여기에 말할 것도 없이 심리 계속 떨어지고 있죠. 거래량 그래서 박살나고 있고,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인식 그리고 대출 규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고점 아니다. 심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거다. 근데 왜 심리 떨어진 다음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심리 얘기 안 해요? 그래봤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좋은 동네는 사람들이 살고 싶으니까 수요가 끊임없을 것. 물론 그렇죠. 아니, 마영성 사는 사람들은 강남 살고 싶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리고 노도광 사는 사람은 노도광보다 마영성 살고 싶을 거예요. 분당 사는 사람은 강남 살고 싶을 거고, 광교 사는 사람은 판교 살고 싶을 거고, 동탄 사는 사람은 광교 살고 싶을 거고,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품이 정상이냐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오류가 크죠. 왜? 지금 집값으로 서울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지난 91년부터. 왜 계속 줄어들어요? 비싸니까. 주요 도시인데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 비싸는 거예요. 일본 가봐요. 일본 도쿄에 살고 싶죠, 사람들이. 근데 도쿄 집값 우리나라처럼 폭등하나요? 이번에 코로나로 돈 오지게 풀어야 기껏해야지 이제 조금 들어온 건데. 그 심리는 누구나 똑같아요. 정상적인 가격이냐. 서울에 있는 집값 뉴욕 넘어설 정도죠. 그럼 사람이 뉴욕 살고 싶어요? 서울 살고 싶어요? 뉴욕이 더 올라야 되겠네요? 근데 왜 안 올라요?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거기다 이제 호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자, 호가가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호가가 떨어지는 것 했을 때 실거래가도 같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장세랑 올라가는 장세를 봤을 때 둘 중에 어느 걸 봐야 되냐? 올라갈 땐 호가보단 실거래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팔고 싶은 사람들은 넘치는데 실거래가가 따라가지 못한다. 문제는 얘도 지금 조작 들어가고 있어서 문제긴 한데, 그래도 호가보단 실거래가가 신빙성이 있죠. 떨어질 때는 실거래가보다 호가 봐야 됩니다. 왜? 아니, 실거래가가 18억 거래됐는데 17억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안 사. 그러면은 여기는 18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17억에도 안 사는 집이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호가를 봐야 되죠. 반대로 17억에서 18억으로 올랐다. 근데 17억 대는 거래가 막 되다가 18억 대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집의 가치는 18억까지는 안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제 엄청난 거래 절벽에서 뜨문뜨문 거래해도 가격 뚝뚝 떨어진 거래. 가격이 쭉 올라와서 신고가 찍은 단지가 있는데요. 이런 거 찾아보면 뭐 2017년에 거래되고 21년에 거래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요때 떨어지는 구간에 잡았지만 이때보다는 올랐으니까 신고가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의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4분기 가계대출 더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전세대출도 풀어준다는 것도 4분기일 뿐이고 그 이후에 더 규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풀어준다고 했는데도 은행권에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더라. 요거 보면은 답이 나왔죠. 국내 은행의 차주별 대출 태도 지수 계속 안 좋죠. 3분기 엄청 안 좋았는데 4분기 더 안 좋을 거다. 주택은 좀 나아졌는데요. 전세 풀어줬다고 해도 아직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집단 대출하고 전세 대출 좀 풀려서 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분기 때는 더 막을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기업은 올라가고 있죠. 바젤스의 핵심이 기업 대출 늘리고 가계 대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대율도 이번에 그렇게 책정이 된 거다. DSR 규제 강화 검토 막바지 들어왔다. 총량관리랑. 총량관리 지금 6%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년 4%랍니다. 이자만 내는 것도 늘어날 수 있어요. 못 갚아가면서. DSR 규제 강화 원래 내년 7월, 내후년 7월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는데 점점 더 당겨질 것이다 라는 거죠. DSR 규제 아직 완성된 거 아닙니다. 6억 이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1억 미만 아파트니 3억 미만 아파트니 이런 것들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은 필수입니다. 왜? 리먼 브러더스 은행 왜 무너졌어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빌려줘서 무너졌죠. 그러면은 부동산 심리가 미친듯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규제다. 결론, 금리 계속 오르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시중금리는 더 빨리 오를 거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지금 좀 주춤해졌지만, 그리고 외국인 자본 유출, 인플레이션은 뭐 유가는 이쪽에 들어가니까 뭐 이런 여러 요소로 인해서 시중금리는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준금리는 더 빨리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위기라서 급하게 내린 거지 그 전에 올리고 있는 추세였고 올리다가 떨어지는 추세로 간 게 아니라 올리려고 하는데 바로 떨어뜨린 거라서 더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대출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규제는 강화되고 있죠. 집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사는 것까진 좋다 이겁니다. 근데 더 오를 거다라는 말이 되냐? 내가 샀어요. 근데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라면 그만큼 대출이 더 나오고 나보다 소득이 늘든가 대출이 늘든가 혹은 대출 이자가 줄든가 요 세 가지는 갖춰줘야 되는데 소득 안 늘었어요? 대출 지금 규제하고 있죠? 그리고 대출 이자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런데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냐. 이걸 생각해보면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